뭐라고요? 중국인이라고요? 신분 위조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젠 한국의 복지제도를 악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감행하는 현실에 눈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제보 메일이 도착합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불만이거나 이미 뉴스에서 다뤄진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단순한 제보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출근 후 메일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메일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긴급 제보, 신분이 사라진 사람들,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부터 묘한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메일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기자님, 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내 시스템 점검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직원이 2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한 명은 정상적인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안 담당자 모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조사해보니 전국적으로 같은 사례가 수백 건 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불법 취업자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기자님께서 더 깊이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을 위조해 한국에서 취업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곧바로 제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소 긴장한 듯 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승민 씨 되시죠? 저는 제보해주신 내용을 보고 연락드린 기자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승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새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 주셨네요. 제보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요. 우선 직접 확인하신 내용부터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이승민 씨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개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직원들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정상적인 입사 절차를 거친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중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신분증 위조라면 경찰에서도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승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위조 신분증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한국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만든다고요? 네. 제가 따로 조사해본 결과 일부 조직은 내부 협력자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 한국인처럼 취업하고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 이상이라면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승민 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너무 체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불법 취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뚫린 거나 다름없네요. 이승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자님께 연락드린 것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기자님,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고급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 출산 직전 입국해서 신생아의 국적을 확보하려는 여성들, 진료 후 한국을 떠나버리는 환자들 뭔가 이상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의료비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메일을 읽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님 되시죠? 네, 기자님. 제보 내용 보셨나요? 네.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럽지만 비밀은 지켜주실 거라 믿을게요.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지도 모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민 씨와 김수진 간호사의 제보를 받은 후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할수록 그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심지어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법 취업이 아니라 신분 위조, 복지 제도 악용, 심지어 위장 결혼까지 얽힌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던 중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 교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미국 교민이었고 몇 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 업무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로 한국에서 취업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제 신분을 도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뒤 이승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승민 씨, 혹시 실존하는 한국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이승민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신분을 찾아내서 도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 혹은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 신분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위조 신분증 문제가 아니네요.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가 뚫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수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자님, 요즘 들어 이상한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고급 치료를 받거나 출산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나요? 김수진 간호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권한이 없어요. 병원에 접수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정상이면 우리는 그저 치료할 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서류들 중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 환자가 급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수진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특정 외국인 국적 환자 증가율 230%.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면 신생아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출산 직전 입국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출산 후 곧바로 출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의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수진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는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의 병원비를 내주는 셈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의료 관광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거군요. 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승민 씨와 김수진 간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점점 더 깊은 곳까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위조 서류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형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나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심해서 다루셔야 할 겁니다. 내부에 누군가 정보가 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몇 번이나 단속 계획이 세워나가면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국정원 쪽에 제보해보는 게 나을 겁니다. 취재가 깊어질수록 저는 묘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승민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님, 제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정리해둔 자료들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메일 계정을 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직이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겠군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교묘합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자님, 저 김수진 간호사입니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기자님께 제보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이 찾아와서 저를 노려보며 이상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호사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김수진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기자님, 저 무서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취재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 위조, 복지 시스템 악용, 경찰 내부 정보 유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승민 씨,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제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들은 이승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 쪽은 이미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 직접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승민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보죠. 그렇게 우리는 국정원의 한 요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군요. 다만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이미 수집해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승민 씨는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주었고 김수진 간호사도 병원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환자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요원은 천천히 자료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이미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손을 뻗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비공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님,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기자님도 가족이 있을 텐데 괜한 일에 얽히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그냥 조언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면 다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민 씨 역시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복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진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둔 증거 자료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지? 나는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절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며칠 후 국정원은 이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도용과 불법 체류 브로커들의 거래 현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불법 체류 알선업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위조 서류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적인 한국인으로 변신시켰고 일부는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의료 혜택과 복지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거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출입국 관리소, 국정원이 함께 나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요 브로커들이 체포되었고 불법 체류자들의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던 조직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민 씨는 검거 이후에도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직의 핵심 인물들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려 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불법 체류 브로커들과 조직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사 결과 검거된 조직원들 외에도 여전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신분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속 이후 정부는 신분증 검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신분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로 이민 간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사례만 수백 건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장기 해외 거주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출입국 기록과 연계하여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복지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해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의료비 지원 시스템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수진 간호사는 단속 이후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님, 단속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 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더 교묘해졌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고 있어요. 도움이라면? 김수진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장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른 불법 체류자들을 돕고 있어요. 예전엔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진짜 한국인들과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경찰도 쉽게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한국인이 되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검거를 피해 새로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이들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속 이후 이승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조직의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최근 5년간 귀화한 외국인 국적별 통계, 그 안에는 중국 국적자들의 귀화율이 급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귀화한 사람들이겠지만 상당수는 위장결혼이나 위조 서류를 이용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즉, 단속을 피해 이제는 합법적인 한국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제는 신분을 위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승민 씨와 김수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정부가 나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미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것. 기자님,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민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간호사의 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속 이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된 불법 체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사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올 때 경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취재를 마친 후 저는 곧바로 이 사건을 특집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불법 체류 조직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방식. 이 기사가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부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싸움을 끝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